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중에 트림을 삼겨달라는 님 계신데요. 예, 님 망치부인한테 뭐 시키면 블랙인 거 아시죠? 그 한마디 장렬하게 남기고 블랙 걸리고 싶은 거 님의 뜻을 반영하여 블랙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어떤 시청자분이 진지하게 제안하는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망치부인님, 제발 4시경에 다같이 쉬는 타임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소변을 2시간 이상 참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바뀌어서 들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예, 여전히 컴퓨터에만 붙어 계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신가 봐요. 진지하게 화장실 갈 타임을 달라는. 예, 죄송해요. 네, 그 화장실 갈 땐 모바일로 들으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간절한 소망인데 들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긴 나도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정식으로 매번 4시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가져? 그럼 문제가 뭐냐, 내가 또 녹화 다시 누르기를 또 까먹어. 녹화 다시 누르기를 또 까먹어가지고 날아간단 말이야. 예, 옛날에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방송이 없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시청이 안 되던 시절에는 막 시청자들이 모여 앉아갖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한테 진짜 그 화장실 갈 시간을 달라고 막 정식으로 부탁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요강을 공동 구매하자. 요강을 공동 구매해서 그 방송 컴퓨터 밑에 놓고 듣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 시청자가 우리는 페트병 하나면 되는데 이랬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하마터면 성별 대결이 일어날 뻔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프리카에 이제 모바일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실 때도 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신다라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죠. 화장실을 미리 가면 됨. 다양한 노하우들을 갖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에서 데이터 무제한으로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문제가 있나 봐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와갖고,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이러면서, 뭐, 아이폰에서, 애플, 스토어에서, 님이 기다리던 선물을 보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삭제를 했잖아. 미친 것들 아니야. 내가 애플 스토어에다 뭘 신청했는데, 이 스팸 새끼들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랬더니만, 스팸이 아니었어. 어떤 시청자가, 애플 전용 블루투스 스피커, 애플 전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진짜 보내준 거야. 나는 누가 뭘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런 이어폰을 보내준다 그래서, 아니, 이어폰을 왜 보내준다 그랬더니 이게 애플, 아이폰 전용 이어폰이었어요. 예,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덥석,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겠지? 예.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네.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선이 없어. 예. 나는, 아이고, 가만있어 봐. 이거 봐. 이게 끝이야. 꽂는 거 없이,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게 무슨 30만원이야. 뻥까지 말고. 에이, 설마.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이거 그냥 저기에요. B자 들어간 거 있잖아. 왜 B. B자 써 있는 거야. 닥터 드레 아닌데? 이거 B야, B. 비츠. 파워 비츠. 파워 비츠 그거야. 닥터 드레는 처음 들어본 거야. 이름도 없는 걸 갖다 들이대면서 이래. 내가 이건 봤어.
B자 들어간 거. 이거 B자 들어간 건 우리 그 저기 미국 갔을 때 뉴욕 시청자들이 우리 딸한테 이거 이어폰 선물한 거 B자 들어간 거. 비츠, 파워 비츠. 그래서 왜 빙인가 왜 그거 있는 거. 아, 이게 닥터 드레야? 이게 닥터 드레라는 그 저기 회사에서 만든 거야? 아니면 닥터 드레가 브랜드야? 비싸? 누구지? 이거 나한테 보낸 사람? 텔레그램 이거 또 다 뒤져야 되잖아 이거. 아, 내 이 텔레그램 이거 하루에 100개도 넘게 봤는데 이거 보낸 사람 나한테 제가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일단 무슨 의도로 보낸 거지? 이거 혹시 도청되는 거 아니야? 누구야 이거?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이거 본인의 신분을 밝히시오. 예, 이런 거 나한테 보내놓고 이거 뭐 나한테 뭔가 특별한 걸 원하고 그러면 안 돼. 밥 먹자고 그런다든가 뭐 만나자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한테 밥 먹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면 후회할 거야. 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예,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누군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오. 아니, 나는 이거 뭐 이런 거 한 15,000원 하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 예. 한 15,000원짜리 보내주는 줄 알고 뭐 그냥 색깔을 고르세요. 그래서 깜장색이요 그랬더니 일단 예, 누군지 그 텔레그램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의 문제는 이거야. 주구 욕먹어. 우리 방송은 일단 막 보내놓고 욕먹어.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래! 막 이러면서. 미안해. 저기 뭐야. 내가 이 뭐 브랜드나 메이커를 잘 몰라. 브랜드나 뭐 이 메이커를 몰라가지고 그 비싼 걸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몰라. 이것도 내가 자랑하길 잘했구만. 나 솔직히 비싼 거였으면 내가 자랑 안 해. 나 솔직히 이게 비싼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자랑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난 이게 한 15,000원 정도 되는 줄 알고, 내가 이어폰 살 때 보통 15,000원 주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자랑했다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요즘에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아이폰에 쓸 수 있는 뭐라 그러나, 블루투스를 찾는데 없더라고. 그래 내가 그동안 못 썼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LG 그리고 이게 아이폰에서 나온 이어폰이 너무 커. 그래서 내가 귓구멍이 작아가지고 아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LG에서 나온 옛날 이어폰을 쓰고 그랬는데 네, 이걸 누가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 이게 다 돼요. 닥터 드레 유명함. 그래 미안해 몰랐어 내가. 내가 옛날에 무슨 이제 여중가 어딜 가면 무슨 그 아울렛 매장이라 뭐 아울렛 뭐가 있어. 그거 갔더니만 이제 막 그 부스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가게들이 이렇게 1층으로 쫙 있더라고. 근데 막 비싼 차들이 막 와 있고 그런 거야. 이 친구가 거길 데려갔어. 그리고 내가 쭉 둘러본다 그랬지. 아이고 뭐 이름도 없는 것들 뭐 이까짓 거 뭐라고 이렇게 다 뻗쳐놨어. 그랬더니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를 싹 쳐다보는 거야. 내가 모르면 이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이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면 이름 없는 거야. 내가 뭐 이름도 없는 것들이 뭘 잘났다 이렇게 쫙 뻗쳐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만 거기서 막 미친듯이 쇼핑하던 사람들이 이러면서 날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모르면 사입이지 뭐. 그래요. 좌우지간 모르고 자랑했어. 비싼 건 줄 모르고 자랑했어요. 보내주시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잘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예, 잠깐만. 아,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이거 보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에 근데 이걸 내가 신청한 걸로 했더라고.
그다음에 뭐 애플에서 예 애플에서 뭘 보내주겠다. 예 그래갖고 내가 이런 뻥 까고 자빠졌는데 내가 애플에서 뭘 받냐 이러면서 막 삭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온다는 얘기였어. 네 하여튼 오늘도 오늘도 무식한 망치 부인의 내가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그리고 무슨 화장품 이런 거 화장품 같은 거나 무슨 의류 브랜드 뭐 보석 이런 거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그런 게. 그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망치 부인한테 망치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먹는 건데 우리 신랑이 먹는 것도 선물하면 내쫓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냉장고도 작은데 자꾸 뭘 누가 보낸다고 그래서 못 보내게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보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요즘에 우울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냉장고를 새로 산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그 새로 산 냉장고 벌써 또 꽉 찼어. 미안해요. 예, 그래서 저기 뭐 보내시면 안 돼. 누가 냉장고 바꾼 기념으로 이러면서 그 저기 뭐지 곰국 보내시는 분이잖아. 국민TV인가 그 저 후원하시는 곰국 그거 보내시고 또 냉장고 바꾼 기념으로 그러면서 누가 또 양파즙을 2상자를 또 보냈어. 내가 그래서 그거 2상자 때문에 내가 손 들고 서 있었잖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예. 그런 거 막 일단 보내고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저놈의 냉장고 아주 그냥 내가 저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썩고 있어요. 냉장고는 좋은데 예, 이 냉장고 값이 문제야. 너무 비싸. 예. 그 25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5개월 할부. 예. 이제 2번 나갔어요. 이제 3번 남았는데 아유 이거 걱정이야. 자 일단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방송이 방폭이 됐어. 예. 어저께 우리 방송이 방폭이 돼가지고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5시 반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방송 화면이 잘 나와 있었어. 그래가지고 방송이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일을 보다가 6시에 텔레그램을 딱 확인했는데 왜 방송이 안 되죠?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쭉쭉쭉 보니까 11시 반부터 방송이 방폭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더니 모니터가 딱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송 화면이 멈춰 있고, 그러니까 녹화 파일도 멈춰 있고, 그 방송 스튜디오도 멈춰 있고, 채팅도 꺼져 있고, 그러니까 방폭이 된 거지. 근데 보통 방폭이 되면 그냥 이 스튜디오만 나가고, 스튜디오만 방송 종료가 되고, 녹화 파일은 돌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컴퓨터가 다 정상인데, 오늘 거는 완전히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 있는 거야.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장 수리를 부탁해가지고 복구를 시켰어요. 복구를 시키고 내가 유료로 그 방화벽을 설치를 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저께 내가 그랬잖아요. 내 컴퓨터가 외부에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빨리 망가진다고. 예. 지금 혹시 아프리카 TV 방송이 불안정해요? 어젯밤에 다른 방송들도 다 방폭됐어? 어젯밤 11시 반에 다른 방송들도 다 방폭됐어? 아니면 내 거만 방폭된 거야? 저기 다른 방송도 다 같이 방폭된 거야? 그러니까 내 것만 방폭된 거였죠? 예. 그게 이제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야? 채팅창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제보하기를 민비 얘기 명성황후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 명성황후로 불러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막 채팅창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야. 요원들이 민비라 그랬다면서 막 요원들이 난동을 피우더니 그 다음에 버퍼링이 생기고 방폭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뭐냐? 생전 처음으로 누가 텔레그램으로 그 민비는 잘못된 거다. 나의 주장이 민비에 대해서 민비를 옹호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라는 항의가 들어왔어. 뭐야? 그러면서 다시 와서 게시판을 보니까 그 왜 민비를 옹호하느냐? 그러면서 민비에 대한 건 망치부인이 틀렸다. 이런 글이 2편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그 문자로도 들어와 있는 거야. 문자로. 지금 확인해가 이제 문자로도 들어와 있어. 근데 텔레그램은 삭제하고 튀었고, 그리고 요 그 명성황후에 대해 왜 민비라고 불러야지 왜 명성황후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던 두 명은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닉네임으로 처음으로 글 쓴 사람이야. 그 민비라는 이야기를 뭐 명성황후에 대해서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처음으로 글 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딱 두 편 썼어. 작년 8월, 올 9월. 둘 다 왜 민비에 대해서 옹호하느냐야. 이렇게 동시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 적이 없어. 그래서 생각했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안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된다.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난동을 피웠던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비라고 안 부르고 명성황후라고 부르면 걔 지랄을 떨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매번 그랬어. 매번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 EJ 가서는 망치 부인이 민비라고 부르면 친일파라 그랬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로 불러야 된다라고 그쪽에 가서 게시판에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는 왜 명성황후라고 부르느냐. 민비의 악행을 왜 그래서 EJ 팬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EJ 팬인데 왜 명성황후라고 부르느냐. 민비라고 불러야지. 그러면서 시비 걸고 항상 이간질해서 해마다 그 이간질을 했어요. 2013년 14년 그리고 오늘도 또 EJ 얘기를 하면서 EJ에서는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다. 그 얘기를 나한테 보낸 거야. 물론 EJ가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소중한 팟캐스트이고 물론 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EJ를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길래 나는 그 EJ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야. 다만 그래서 내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비라는 말이요. 민비. 이게 언제부터 쓰여진 말이냐?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말이야. 우리나라 공식 표현은 중전민씨, 희빈장씨 이렇게 하거나 사후에 그 왕호를 내리면 그 왕호로 부르는 거야. 정조를 이산?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건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조선의 왕실에서는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죽을 때 그 시호를 내리고 그 시호대로 그러니까 왕호를 내리면 그 왕호로 부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인현왕후, 인현왕후, 희빈장씨 이렇게 얘기하지 실명으로 부르질 않는다고.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왕비들은 뭐라고 불렀냐? 그랬더니만 김대비라고 불렀대. 지랄을 하네. 세도 정치를 했던 그 정순왕후에 대해서 누가 김대비라고 불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비에 성자를 붙인 게 조대비야. 조대비가 언제 사람이냐면 맨 마지막에 철종 때 대비였고 그 철종 때 대비였던 대비 조씨가 그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조대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조대비라는 표현도 누가 만든 말이냐? 그게 일제강점기 때 나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조선왕조라고 안 불러요. 조선왕조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 이조라고 불러. 이조. 예. 이봐라. 콩밥 장인 굉장히 막 벌레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조라는 말은 그게 원래 조선왕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야. 이씨왕조라는 뜻으로 이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국사학계 그 학자들한테 내가 쌍욕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왕족의 이름을 따서 이조라고 부를 거면 왜 고려왕조는 왕조라고 안 불러? 고려왕실이 왕씨잖아, 왕씨. 그럼 그냥 왕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왕씨 고려니까 왕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왕고? 왕고. 이씨조선 2조. 명칭의 통일성이 없는 거야. 명칭의 통일성이 없는 거야. 왜 그랬냐? 왜 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느냐? 제가 어렸을 때 민비라고 배웠어요. 우린 교과서에 아예 민비 시해 사건이라고 배웠어. 고종의 왕비 민씨를 을미사변 배울 때 나왔었어.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전부 다 민비라고 배웠고, 그게 명성황후라는 명칭이 그러면 언제 나왔냐? 예. 명성황후라는 명칭이 언제 나왔냐면, 내가 오늘 다 찾아봤잖아. 김대중 정부 마지막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TV 드라마를 했어. TV 드라마 명성황후라는 걸 한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2003년경에 뮤지컬 명성황후가 나왔어. 뮤지컬 명성황후. 그러면서 도대체 명성황후가 뭐야? 그랬더니 민비의 공식 명칭이다. 내가 그 시절에 찾아보고 안 내용이야. 그때 내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게 돼요. 왜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데 그러면서 찾아본 거야. 그 2002년 3년에.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의 중전을 민비, 김비, 조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순왕후 김씨라고 그러지 김대비 이렇게 안 불렀어. 또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를 망하게 한 게 세도정치 3대잖아. 안동 김씨, 파평윤 씨, 풍양조 씨, 이 세종이 망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의 중전들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세도정치의 중전들이 소위 자기네 외척, 오빠나 아빠가 나라를 개박살 낼 때 그 뇌물 받아 처먹고 왕이랑 합궁도 안 해갖고 대도 안 이어주고 그랬던 나쁜 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년들에 대해서 윤비, 김비, 조비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세도정치 3대의 순조의 왕비나 헌종, 철종의 왕비를 김비, 조비, 윤비 이렇게 불러? 안 불러. 문정왕후, 윤씨 이렇게는 부르지. 무슨 왕후가 공식 명칭인 거야. 그러면 왜 명성황후만 민비라고 역사책에 기록됐을까? 그게 중요한 거야. 왜 민비라고 기어이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냐? 또 민비의 악행이 다 기록되어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도정치의 왕비들이 명성황후보다 훨씬 더 했어. 세도정치 시대의 왕비들이 더 나쁜 년들이었어. 그런데 그 나쁜 년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정순왕후가 보낸 무슨 간식 먹고 정조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조 암살설이 정순왕후 때문이야. 그 년 나쁜 년인데도 역사적으로 정순왕후라고 불러주잖아. 그죠? 또 그러면 성씨를 강조해서 공식 명칭은 패비윤씨. 패비윤씨가 뭐냐? 그 연산군 엄마가 중전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패비윤씨. 그 다음에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군 시절의 이름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부르는 게 공식 명칭이지만, 나머지 정식으로 왕비였다가 죽은 사람을 민비, 김비, 조비 이렇게 부른 예가 없어. 그러면 왜 민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야 됐냐? 왜 명성황후가 공식 명칭임에도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았느냐? 여기에 숨겨진 역사가 있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의 전신이 누구냐? 예. 이거 봐. 막 일베에서 쭉 몰려왔어. 우리나라 그 서울대 전신이 누구야? 서울대 전신? 경성제국대학이야. 예. 경성제국대학. 그러면 경성제국대학이 뭐냐? 경성제국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자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1910년부터 막 향교라든가 이런 조선의 전통 교육시설을 전부 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그 하급 기술교육만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1920년대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 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은 거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민간이 세우는 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져. 민립대학 설립운동. 그게
그 소위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그 우리의 전통 지식인들을 키워내기 위한 나름대로 민족 계몽운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낸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돈이 모이니까, 돈이 순식간에 막 모이면서 대학이 설립될 것 같으니까 그때 확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야. 그때 확 갑자기 만든 게 그게 경성제국대학이야. 그래서 그 경성제국대학이 일본 놈들이 만든, 일본 제국주의에서 만든 대학이야. 그래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 놓고 계속 딴 얘기하고 있지. 누구야? 예. 왜 딴 얘기하냐고.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 얘기하는데 일부러 막 미친듯이 떠들잖아. 중계방송 일베 사이트 홍보하고 저 본방에서 드라마 얘기만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망치부인 방송의 본질 못 뜨게 하려고. 본질은 서울대학의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이고,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가들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거래. 그래서 대학을 민족대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그 밀립대학에 방송국의 뉴스 시청자 의견 글을 볼 수가 없다. 지금 방송 방해하시는 거예요, 세월호님? 참세상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까지 방송 글이 보였는데, 저기, 시청자 의견란이 안 보인다고? 진짜? 시청자 의견이 안 보여. 사라졌어. 전체 글 보기가 안 돼. 왜 이러지? 예. 지금 함께 읽는 뉴스도 싹 날아갔어. 함께 읽는 뉴스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예, 잠깐만요. 진정들 해요. 제가 이거 저기 누구야, 우리 아프리카에다가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공지글만 보이고, 예, 공지글만 보이고, 저기, 글이 안 보여요. 예. 왜 그럴까? 무슨 일이지? 내가, 아까 저기, 명성황후 민비 작업하던 애들, 그거 보여줄까봐,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한 건가? 네. 지금 전체 글 보기라도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은 나와요?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야? 전체 글보기 없잖아. 예. 내가 지금 전체 글보기를 했는데 안 나와. 아프리카 버그? 예. 아프리카 버그인가 봐요. 이건 리방하고 관계없는 거야. 방송국 오류. 예. 방송국 오류니까, 예. 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자, 이제 방송에 집중? 방송에 집중 좀 합시다. 네,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 조선을, 자기네 일본의 어떤 하부 권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1910년대에 민족 교육하는 곳들을 막
탄압을 해. 민족 교육했던 학교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만 살아남는 거야.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학교는 한 개인가밖에 못 살아남아. 전부 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학교를 문 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1920년대에 우리 조선의 정신과 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만들어져.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돈이 모이고 막 조선의 지식인들이 응집되니까 이걸 해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이었어. 그래서 그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의 전신이야. 그래서요,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그대로 서울대 교수진이 되고 서울대학에서 그대로 우리나라 국사학계를 잡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립서울대학의 국사학과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국사 편찬을 하면서 민비라고 기록한 거야. 그들이 민비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조라는 표현, 민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어. 그러다가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 가서 명성황후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거야. 그 이전엔 누구도 공식적으로 명성황후라고 안 불렀어. 어떤 교과서에서 명성황후란 표현이 없었다니까? 그러다가 그 명성황후라는 표현이 김대중 노무현 때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이러면서 지나치게 미화가 된 면은 있어요. 마치 나는 조선의 국모다. 씨발 지가 왜 국모야. 그러면서 명성황후를 너무나 정말 개념 있는 여자로 막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뭐였냐면, 왜 그들은 굳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불렀을까? 아무도 그 이전에 어떤 왕비들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잖아. 정순왕후 김씨, 문정왕후 윤씨 이런 식으로 불렀지 왜 민비라는 표현을 썼을까? 굉장히 이거는 하대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왕비에게도 그렇게 무슨 씨, 김비, 윤비, 조비라고 부른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희빈, 장씨, 숙빈, 김씨 이렇게 불렀지. 절대 그런 공식 명칭이 아니었어. 그런데 왜 그들은 악착같이 민비라고 부르고 왜 악착같이 이조라고 불렀을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선을 일본이 침략한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위 명성황후에 대한 악명 높은 기록들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그 기록들이 언제 만들어진 거야. 정말로 명성황후가 그렇게 나빴다라면 왜 을미사변의 농민들이 감히 우리의 중전을 죽이느냐 그러면서 의병이 됐겠어. 그렇잖아.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 자기네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자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면 나는 그래.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욕하란 말이야. 명성황후가 국고를 탕진했으면 명성황후가 국고를 탕진했다라고 욕하면 되는 거야. 명성황후가 일본과 외세를 끌어들였으면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욕하면 돼. 그런데 그들은 기어이 민비라고 불러야 된대. 왜? 왜 기어이 명성황후라는 명칭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반드시 민비라고 불러야 되냐? 명성황후야. 왕후도 아니고. 고종이 그 자신의 죽은 아내에 대해서 명성황후라고 추존을 했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중전을 안 맞이했단 말이야. 이거는 일본 놈들이 지네가 조선을 침략한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란 존재를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제국을 정식 국호라고 인정을 안 했다니까? 그래서 마치 조선 왕조가 조선 왕조 고종은 공식이지만 대한제국의 황제는 공식이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대한제국은 그냥 명칭을 대한제국이라고 했을 뿐이지 고종의 조선이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억나죠? 우리 다 그렇게 배웠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했고 많은 그 대한제국의 개혁 정치가 있었어. 제도 개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대한제국은 정식 국호가 아니다. 조선의 고종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이게 전부 다 뭐야?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놈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놈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지우고 자기네들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라는 역사도 지워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고종황제의 이 연호가 광무였잖아. 그래서 고종황제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놈들이 한국 국사를 편찬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로 그렇게 가르쳤던 거야. 우리가 그런 세대였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이 만들려는 역사책이야. 사실 고종은 마지막 황제라기보다 유일한 황제야. 원래 우리나라에서 황제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왕이라 그랬지. 그럼 그 황제라는 표현,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알아낸 건 뭐냐. 고종이 황제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직도 MBC, KBS 일본 천황이라고 불러. 그잖아. 천황이라는 표현은 식민지 백성임을 자인하는 표현이야. 황제의 나라. 우리는 황제에 소속된 속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황제의 나라의 왕을 뜻하는 표현으로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 천황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언론이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일본의 외왕은, 일본 국왕은 굳이 천황이라고 부르고, 굳이 천황이라고 표기하고 부르고, 교과서에도 천황이라고 나와. 국사 선생님들도 천황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 외왕이라고 가르치면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는 거야. 일본 왕인데, 일본 왕, 혹은 일본 국왕, 아니면 정말 낮춰 부르면 외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외라는 게, 오이가 아니라 오애자. 그 외자가 뭐냐면, 왜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열도에 살고 있었던 이게 부족별로 흩어져 있었던 되게 야만적인 군사 무리들, 그들을 불렀던 표현이 왜군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저 쌀훔쳐 먹던 그 해적, 일본 해적의 별칭이 왜적이었어. 왜적. 그래서 그게 공식 명칭이 왜적이었고, 그래서 왜적이 쳐들어와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공식 명칭을 천황이라고 불러라. 우리 어렸을 때도 천황이라고 배웠고, 그래놓고 누가 그러는 거야. 김대중 때부터 천황이라고 했다고. 뻥까지 말어. 우리 어렸을 때 박정희 전두환 때 내가 천황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어. 어디서 김대중 때 천황이라고 부르란다는 개소리를 해. 그리고 노무현 때는 일본 국왕이라고 불렀어. 기억 안 나요? 노무현 때는 공식 명칭이 일본 국왕이었어. 그래서 언론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일본 국왕이 만나는 장면, 그거를 일본 국왕 이렇게 표현해서 공식 명칭이. 그런데 기억나죠?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일본 국왕을 예방했다 이렇게 나와. 천황이라고 안 나와.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언론이 천황이라고 불러. 미친 이 또라이 새끼들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본 국왕 일왕, 영국 여왕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게 공식적이고 대등한 명칭이야. 그런데 일본의 왕은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명성황후는 굳이 민비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종이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황제는 지네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황제는 지네 일본 놈들만 황제인데 왜 고종이 감히 황제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래서 죽어도 명성황후라고 못 부르는 거야. 얘네들이 죽어도 명성황후라고 못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타기라는 거야. 백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본도 조선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것들의 논리야.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자, 핵심은 뭐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대학에서 공부한 자들이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최우도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완용 손장가 그래. 나라 팔아먹으면 이완용 손장가가 국사편찬위원장인가 서울대 총장인가 그래.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사학계의 비극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1980년대까지 식민사관으로 교육을 했어.
그래서 조선이 망한 이유가 저기 뭐야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교과서에 나왔었어. 우리는 교과서에서 조선이 패망한 이유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우리 배웠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선의 당파가 사라진 건 언제야? 이미 정조 때 당파가 사라져요. 정조가 죽었을 때 노론 벽파가 완전히 그 정권을 일당 독재하던 시절이야. 그러다가 노론 벽파에서도 뭐 안동김 씨, 파평윤 씨, 뭐 풍양조 씨 특정 가문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열리게 되는 거지. 그건 정파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사라진 게 1800 연대 이전에 1700년대 당파 싸움이 끝나. 더 이상 그 붕당이 사라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우리를 어렸을 때 조선이 망한 이유는 당파 싸움으로 국력이 약해져서 망했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게 누구야? 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손자 같은 놈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선이란 나라는 망에 마땅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거야.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선 백자를 우리 어렸을 때 이조백자라고 배웠어. 교과서에서 이조백자 기억나요? 교과서에 아예 백자 사진에 이조백자라고 되어 있었어. 그 당시 교과서를 기억한 사람들만 알 거야. 그런데 원래 이건 조선 백자야. 조선 백자를 그걸 이조백자라고 가르쳤다니까. 누가? 이 나라 팔아먹으면 이완용 손자들이. 이완용 손자와 그 일당들이 우리나라의 국사학계를 차지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민비는 정말 쳐 죽일 년이었다. 죽일 년이라서 죽였다. 그걸 정당화한 거야. 민비는 죽일 년이었다. 그러니까 민비. 그리고 조선왕조는 망에 마땅한 나라였으니까 이조.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이조나 민비는 누가 만든 명칭이다?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명칭이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시벌놈들이 만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예. 조선백자 고려청자지 왜 이조백자 고려청자야? 예. 그게 우리 어린 시절에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표현이야. 명성황후가 그 욕먹어 마땅한 부분이 있어. 뭐 국고를 탕진하고 이런 부분. 그러나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욕해야지. 왜 민비라고 욕하는데? 그 민비를 고집해야 되는 그들의 의도가 있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기어이 반드시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비라고 불러야 되는 그들의 역사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조선을 비하하고 조선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의 뿌리 깊은 표현이 바로 민비야.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비라고 지칭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청나라나 러시아를 끌어들여 조선의 안방을 내어준 나쁜 년이래. 여러분, 청나라나 러시아를 끌어들여 조선의 안방을 내줬다. 누구의 시각으로 본 거야? 오늘 아침에도 누가 똑같이 그렇게 쓰더라고. 그거 누구의 시각이야? 일본의 시각이잖아. 일본이 지네가 볼 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볼 때 1976년에 조선을 장악하고 조선에서 막 친일 정책을 폈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 그 사관이 와가지고 조선의 군대를 교육하고 그러면서 일본식으로 막 제도를 개편하려고 6년 동안 하다가 이모군란이 벌어져요. 그 이모군란이 벌어지니까 누가 명성황후가 청나라에다 도움을 요청해.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조선의 유생들이 침묵할 거라서. 조선의 유생들이 감히 청에는 반기를 못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왜 청을 끌어들이냐고 신경질 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도 이 청나라가 개입하니까 청나라에게 청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지가 덩달아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서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란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조약에서 만약에 조선에 청군이 출병을 하면
왜군도 일본도 같이 출병한다는 조약을 맺는 거야. 그건 결국 그게 명성황후가 맺은 거야? 갑신정변으로 텐진조약을 맺은 게 명성황후가 시킨 거냐고. 그 조약은요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야. 이게 결국은 명성황후는 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군을 지원 요청한 거야. 그런데 그 청군을 지원 요청한 걸 막 욕을 하면서 조선의 안방을 내줬다. 아니 그때 조선의 안방을 일본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을 부른 건데 그게 왜 명성황후가 욕먹을 일이냐고. 예. 명성 망치부는 거짓말쟁이래. 그래, 네가 모르는 얘기를 얘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보이죠? 미안한데 이게 그 근현대사 교과서에 다 나왔던 얘기야. 아줌마가 1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야. 그래서 아니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래 미안해. 아유 이게 들어올 때 우리 방송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그런 시스템이 약해. 미안해. 네가 문제를 모르는데 그 답을 설명하니까 너가 답이 없다 그러는 거지. 그죠? 외세를 끌어들이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외세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왜 6.25 때는 미군을 끌어들였어? 왜 연합군을 끌어들여서 전쟁했어? 할 말 없지. 명성황후가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욕먹어야 마땅하대. 그러면 왜 지금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 아니 우리나라 전쟁 지휘권을 왜 미군이 갖고 있어? 너네 같은 주장하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니? 그렇게 외세의 개입을 막고 싶으면 미국 놈들을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미군 물러가라. 우리한테 전시작전 지휘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얘네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4대다. 4대주의였다. 그게 이 놈들의 주장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성황후 때문에 얘는 20년이 늦어진 거야.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세력균형을 만들고 청나라를 청일전쟁으로 무찔러서 이제 내 거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거기 너무 열받아갖고 명성황후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봐. 그렇게 욕먹고 죽어 마땅한 여자였는데 왜 일본이 죽이냐고. 왜 일본이 죽였겠어. 결국은 명성황후를 일본이 죽였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적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기어이 일본 사학자들이 일본 친일 식민사학자들이 기어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70년 동안 가르친 거야. 그러면 민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친일 아까 어떤 놈 그런 거야. 자기는 좌파인데 그러면 왜 그 자기가 친일파냐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는 민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자기는 친일 종북 좌파니. 당신이 친일 종북 좌파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제까지 그 닉네임으로 우리 게시판에 지난 9년 동안 쓴 글이 딱 한 편이야. 왜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네가 종북 좌파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꼭 그래. 난 좌파인데 네가 좌파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동안 함께 읽는 뉴스에 기사를 한번 올렸냐? 찾아봐요. 예. 그동안 함께 읽는 뉴스에 기사를 한번 올렸냐? 내가 다른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있냐? 아니면 응원한 적이 있냐? 그래놓고 지가 꼭 애청자이고 좌파래. 처음 글 쓰면서. 지가 언제부터 종북 좌파였어. 그리고 우리 방송은 종북 좌파 출입 금지야.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그 자기가 진보 세력인 척 하면서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솔직히 나쁜 왕비로 치면 세도 정치의 왕비들이 더 나빴어요. 정말 나쁜 년들이었어. 그때 임금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대도 못 잇고 그래서 계속 왕의 씨가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순조 밑에 철종은 저기 강화도에서 주워다 키운 놈. 철종이 강화도에서 주워다 키운 놈이고 순조 다음에 헌종도 그 바뀐 거고. 그게 결국 뭐겠어요.
이게 조선의 왕비 그 세도정치 세 마리가 참 나쁜 년들이었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국고를 완전 탕진해요. 호화사치를 부려가지고 국고를 완전히 탕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왕비의 오빠나 아버지들이 권력을 사고 파는 거야. 매관매직. 그래서 이 고을 수령직을 팔아먹는 바람에 이 고을 수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중전과 중전의 외척들에게 갖다주고 수령의 지위를 사. 그 다음에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조선의 모든 군역제도나 조세제도가 개판이 나는 거야. 60년 동안. 그러면 그 세도정치 세 마리 왕비년에 대해서 더 욕을 해야 되는데 욕해 안 해? 그런 욕 들어봤어요? 그런 욕 들어봤냐고. 오로지 명성황후가 한 나쁜 년이라고. 명성황후가 한 일은 과거의 왕비들이 했던 일 똑같은 거야. 똑같이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더 나쁜 년이라고 기록을 했어. 그게 누구냐? 소위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칭하면서 민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 누가 썼냐고. 출처가 어딘지를 봐. 그게 중요한 거야. 출처가 어디냐고. 전부 일본 놈들이 쓴 말이,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쓴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 손자 새끼들이 쓴 책이라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민비라고 욕을 하는 건, 그걸 민비라고 욕을 하는 건 결국 식민사관의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는 EJ 가서는 망치 부인이 민비라고 부르지 말랬다고 막 욕을 해. 그리고 우리 방에 와서는 EJ 팬인데 왜 명성황후라고 부르냐고 욕을 해. 같은 놈이. 이 새끼 정체가 뭘까요?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해마다 민비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게 원래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어. 우리 게시판에서 그 민비 갖고 시비 걸었던 사람, 민비 갖고 시비 걸었던 사람의 글이 딱 2편이었다는 걸 내가 오늘 검색해서 보여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우연히 이 시간에 오류가 나갖고 게시판 검색이 안 되네? 게시판에 모든 글이 지금 안 보이네? 우연이겠지? 우연히. 아니, 이제까지 글 딱 2편 썼어. 아까 그 민비에, 나한테 민비에 대해서 망치부인이 틀린 듯 이렇게 글 쓴 사람의 글을 검색을 했더니 딱 2편이야. 작년 8월에 그 명성황후에 대한 표현은 잘못 알고 있다. 그거 한 편 썼고, 올해 9월에 오늘 아침인가 어젯밤인가 딱 그거 한 편 썼어. 2편이야. 똑같이 한 사람이 딱 2편 썼어. 그 많은 게시판에 그 많은 글들을 하나도 안 쓰고 심지어 뉴스 한번 올린 적 없고 딱 2편이 왜 명성황후라고 부르느냐고. 민비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는데 난 안 보인다니까요. 예. 여러분은 보이는데 이제 나도 보인다. 이제 드디어 오류가 잡혔어. 아프리카에다 신고했더니 이거 봐봐. 망치 부인의 민비는 잘못된 정보라고 보이네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쓴 사람. 이 사람의 아이디를 검색을 해볼까? 검색을 해서 이게 지금 전체 글보기로 가야 돼. 전체 글보기로 가서 이 많은 글 중에 딱 2편이에요. 명성황후에 대한 얘기가 망치 부인의 민비는 잘못된 정보라고 보이네요. 확인해주세요. 작년 8월, 올 9월. 그 사람 닉네임으로 검색하니까. 그 다음 또 아침부터 계속해서 명성황후 얘기를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또 있었어. 그래서 얘도 내가 검색을 해봤어. 이 닉네임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는 좌파다라고 주장한 얘, 왜 이렇게 안 되냐? 쪽지 보내기로 해봐야 되나? 아이디가 아예 복사가 안 되네. 얘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이 좌파 세력인지 좌파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기가 좌파인데 그러면 민비라고 불러서 자기가 친일 종북 좌파냐? 라고 따졌던 이 아이가 쓴 글 딱 한 편이야. 전체 글 읽기 위해서 자 보세요.
전체 글보기야. 우리의 모든 게시판이야. 모든 게시판에 글 쓴 게 딱 한 편이야. 네가 좌파인지 어떻게 알아? 어? 네가 좌파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그동안 진보적인 기사를 한번 봐왔어. 진보적인 글을 쓴 적이 있어. 그래놓고 정순왕후를 김대비라고 불렀대. 야! 정순왕후를 누가 김대비라고 불러? 어디에 그런 공식 이름이 있어? 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자빠져가지고. 예. 결국 이게 뭐냐 하면요. 예. 결국 얘네들은, 그니까 내가 항상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 난리가 나는 거야. 어젯밤에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난동을 피우다가 방폭이 돼버린 거야. 아예 내 컴퓨터가 다운돼 버렸어. 굉장히 화가 났다는 얘기죠. 보통은 그냥 서버하고만 연결을 끊어버리는데 아예 컴퓨터를 다운시켜 버렸더라니까. 경희대 사학과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 뭐 학벌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니야. 솔직히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점 별로 못 받았고 나중에 애들 가르치면서 혼자 자습하면서 다 연구한 거였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은 네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너가 그동안 좌파로서 활동한 거. 네가 지금 저기 좌파로서 활동해온 증거를 갖고 와봐. 뭐 무슨 정당 가입한 기록이 있다든가, 네가 무슨 다른 게시판에서 좌파로서 활동한 글이 있든가, 그걸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너라는 걸 네가 증명해내면 내가 사과할게. 네가 좌파라는 증거가 어딨어? 네 글이 뭔데? 응? 너의 글이 그거 아니야. 나도 네가 좌파인데 너는 민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일 종북 좌파냐? 그런 주장한 거 아니야. 딴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좌파인 걸 증명하라고. 네가 좌파라는 증명을 하라고. 못하겠지? 조대비 케이스를 네가 언제 조대비라 그랬어? 너 김대비라 그랬잖아. 영조의 개비 김대비. 너가 쓴 글 스스로 가서 봐. 김대비라 그랬잖아. 김대비. 그래서 내가 네가 지울까봐 거기다 댓글 남겼잖아. 크크크 김대비. 누가 정순하고 너를 김대비라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일제가 민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탄압했다는 내가 언제 그랬어? 일제가 민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탄압했다. 누가 그랬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왜 시비를 걸어? 너가 지금 정순왕후를 김대비라고 부른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네가 좌파로서 그동안 활동한 진보신당이나 뭐 저기 민노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당원 기록이 있든가, 아니면 진보정당에 가서 게시판에 글 쓴 게 있으면 그거라도 갖고 와봐. 확인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민비라고 부르면 친일파 사관이 되었나요? 내가 설명할 때 뭐 들었어? 내가 지금 설명할 때 뭐 들었어? 민비라는 표현이 일제가 만든 표현이라니까. 민비라는 표현이 일제가 만든 표현이고, 조선의 왕비들을 그렇게 성 플러스 비라고 부른 이해가 없어. 그 유일하게 조대비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때 흥선대원군이 조대비에게 그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딜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때 유일하게 조대비란 표현이 나오지, 그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김대비, 윤대비라고 부른 적이 없어. 공식 명칭은, 조선의 공식 명칭은 대비 윤씨, 중전 박씨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뭐 김중전, 이중전 이렇게 안 불렀다고. 특히 무슨 비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너가 지금 몰라서 그래. 네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대충 들어갖고 그런 거야. 가서 실록의 표현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봐. 그거 찾을 자신 없으면 네가 진보좌파 활동했던 증거를 갖고 오든가. 아주 존나리 했어. 대부분은요, 이게 중전 누구씨 이렇게 불러. 왜냐면 앞에 그게
희빈, 중전, 숙빈 이게 직함이야. 그러니까 영의정 황희정승이라고 부르지만 영의정 황인 거야. 좌의정 김누구 이런 식이야. 영의정 좌의정처럼 중전, 희빈, 숙빈 이게 전부 다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급 옆에 성씨를 붙여준 거야. 남자는 이름 석자를 다 달아주고 여자는 성씨만 불러줬던 거야. 그게 조선의 공식 명칭이라고. 그런데 왕비에 대해서는 왕비가 죽으면 그 능을 만들면서 무슨 왕후의 능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실록에 기록된 명칭인 거야. 그럼 반드시 그걸로 불러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민비만 민비라고 불러. 중전 민씨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저 새끼들은 꼭 민비라고 불러. 도대체 어떤 중전한테 그렇게 부른 적이 있냐고. 왜 중전 민씨만, 아니, 명성황후만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고 걔 지랄을 떨까? 왜 전혀 글을 안 쓰면서 1년에 한 번씩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하는 글만 쓸까? 쟤네들은 왜 민비란 얘기하면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고 기를 쓰고 달려들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지금도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일 싫어해. 명성황후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아직도 민씨라고 부르는 거야. 민씨라고 부르면서 민비, 민씨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예, 민비로 세뇌당하는 거예요, 저게. 민비라고 부르던 명성황후라고 부르던 상관없죠. 야, 너는 나가라. 너 같은 애는 데리고 앉아있어봤자 사람들이 글렀다. 이제는 상관이 없대. 쟤는 그런 게 있어요. 콩나물로 성장할 콩과 성장 못할 콩이 있어. 저건 썩은 콩이야.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주변에 콩을 상하게. 예. 저런 거는 내가 만약에 내가 소를 붙들고 이만큼 설명했으면 소가 영문으로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쓸 거야. 아유, 저 소보다 못한.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왜 쟤네들이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를 비판하는 애들의 논조가 똑같아.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죠?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동안에 당연히 민비라고 불러야 되고 당연히 명성황후 민씨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 와서 그냥 그렇게 덩달아 왔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논리의 근거를 찾아보라고. 명성황후 민씨에 대한 기록 그거 누가 한 거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쓴 거야.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 다음에는 누가 썼어? 식민사관으로 국사책을 썼던 놈들이 그렇게 기록한 거야.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명성황후 민씨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게 애들 근현대사 교과서 가르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현대사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쳤을 때는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세도정치 60년이 있잖아. 정조가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해. 정조가 갑자기 급사를 하는데, 정조가 급사를 하게 갑자기 죽어. 갑자기 죽게 되는데 갑자기 죽는 날 그때 정순왕후가 보낸 무슨 간식을 먹고 죽어. 간식을 먹고 갑자기 급체를 했든가 그래서 죽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정조가 죽은 이유야. 그리고 나서 정조가 죽었을 때 순조가 너무 어려. 그래서 정순왕후가 섭정을 한다고. 정순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의 세도정치 60년 열리는 거야. 처음에는 정순왕후가 지가 다 차지한 줄 알고 좋아했는데 5년 만에 정순왕후도 젊어서 죽어. 나이가 어려서 죽어요. 젊어서. 나는 그 여자도 독살당했을 거라고 봐. 결국 권력 다툼에서 정순왕후가 갖고 있는 권력을 뺏긴 거지. 세도가에. 그래서 이 세도가가 권력을 뺏어갖고 6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집중해. 6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 고을의 수령직을 팔았어. 고을의 수령직이 조선에서 굉장히 특이한 직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우리 그 얘기했잖아.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따질 때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법부의 독립. 들어봤지? 사법부의 독립.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이 매관매직, 이거 수령직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아니다를 뭘로 판단하냐면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즉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부가 조정받지 않느냐, 조정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 즉 국회하고 대통령이 한 몸인 거는 그건 인정을 해줘요. 가령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총리를 파견하잖아. 그럼 총리가 대통령이랑 동급의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나 영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무조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 돼. 그게 근대적인 국가의 첫 번째 특징이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사법부는 누구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야. 어떤 죄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권한이 사법부의 권한인데 조선의 수령은 사법부의 권한을 겸임하고 있었어. 조선의 수령은 그 사법부의 역할을 겸임해서 저놈을 매우 쳐라. 그게 판결이잖아. 그 가령 뭐 풍속을 해쳤다라든가 뭔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그러면 얘를 데려다가 고을 수령이 들어보고 이놈은 나쁜 놈이니 곤장을 몇 대 때려라. 그게 가능했어. 그게 사법부의 역할을 겸임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그 고을 사또가 전현의 목을 베라. 그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한마디로 변사또가 춘향이의 목을 베라.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조선의 법전에 수령이 때릴 수 있는 최대가 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릴 수는 있었어. 그런데 얘가 무슨 반역이나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3심까지 받아야 돼. 그리고 상급법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고을 수령이 관찰사한테 보내. 그럼 관찰사가 얘는 살인범이 맞다. 그럼 중앙정부에다가 사건 보고를 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서 거기서 죽었어. 그게 조선의 기본적인 법이었어요. 그만큼 조선이 법치 국가였던 거야. 근데 때릴 수 있는 거, 가령 세금을 포탈했거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틴다든가 그러면 저놈을 매우 쳐라. 그게 수령한테 있었어. 그런데 수령이 사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뭐까지 했어? 세금을 걷는 역할까지 한 거야. 세금을 걷고 세금을 안 낸 놈을 때리는 일까지 수령이 갖고 있어서 조선시대에 영의정보다 인기 있는 게 수령이었던 거야. 영의정이 돼서는 공식적으로 돈을 빨리 끌어들일 수 없어. 근데 고을 수령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수령의 자리를 사고 판 게 매관매직이야. 예. 그 매관매직. 그래서 수령직을 그 세도정치 60년에 왕비의 오빠나 형제들이 다 팔아먹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수령직을 산 새끼들이 이 고을로 내려와가지고 악착같이 조선의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거야. 근데 그 세금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뭐였냐면, 가령 그 조용조랄해서 조선의 세금이 세 가지야. 땅에다가 농사를 지은 곡식에 대해서 내는 조세가 있고, 이건 노동력을 내는 거야. 그래서 군역이나 부역을 내는 게 있고, 요거는 특산물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가령 이 조세, 이거는 주로 땅 지주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지. 근데 지주가 다 누구야?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걷는 세금은 점점점 줄어들어. 지네들끼리 아름아름 해갖고 깎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특산물, 이것도 생산이 많이 내야 되잖아. 근데 생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특산물에 대한 얘기는 조선 후기 영정조 때 개혁을 해버렸어. 그러면 결국 마지막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군역이었어요. 그래서 군역에 대한 세금이 뭐였냐? 군포야. 그래서 그 만 16살이 된 남자로부터 60세가 된 남자까지는 1년에 한 필씩 군포를 내고, 그 군포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갖고 그 용병을 직업군인을 썼던 게 조선의 병영제도였어. 그 군사제도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군포를 16살에서 60살까지만 걷어야 되는데, 황구첨정 들어봤어요? 황구첨정. 그 말이 뭐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 황달 때문에 입이 노래서 황구가 신생아를 얘기해. 신생아가 되자마자 군역에 올려. 또 백골징포 들어봤어요?
백골징포라는 말은 이미 이 시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뼈가 돼 있어. 백골이 돼 있어. 그런데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야. 그게 백골징포. 그래서 원래 16세에서 60세까지만 거둬야 되는 군포를 황구첨정 백골징포,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도 계속 거뒀던 거야. 그래서 이 부인들이 여자들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배틀을 해서 앉아 있어야 됐던,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뭘 개혁했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고친 게 군정을 개혁한 거야. 삼정개혁 들어봤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군정을 개혁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거야.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그 군정개혁이 그만큼 조선의 가장 나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1인당 한 포씩이었는데, 이게 뭐 3포, 4포로 늘어나서, 이 여자들이 이 배틀 짜다 죽게 되는, 애를 낳고 바로 이렇게 배틀을 짜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군포 때문에 야반 도주가 많아진 거야. 아버지들이 애기랑 부인을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을의 농민은 전부 다 나라에 적에 올라가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야반 도주가 뭐냐? 조선시대에는 이주의 자유가 없었어. 이주의 자유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 고을에 명단이 올라가고 명단대로 돈을 냈어야 돼, 세금을 냈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산적이 되고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만큼 그 조선의 세금 제도가 문란해진 게 누구 때문이야? 세도가 때문이야. 세도 정치. 얼마나 심했겠어. 그런데 세도 가문의 왕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윤비, 박비, 조비 이러면서 욕하는 거 봤어? 욕 안 하잖아. 김비, 조비, 파평윤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게 세도가였어. 그럼 조비, 윤비, 김비 이렇게 불러? 그렇게 안 불러. 왜 민비만 그렇게 민비라고 부르느냐고. 명성황후만. 이유가 뭐냐? 세도정치 세중전은 조선이 망하는데 공을 세웠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권력을 잡은 식민사학자들이 그들은 욕하지 않았어. 그 왕비들을 욕하지 않았다니까? 진짜로 그 세도정치가 뭔데? 세도정치는 왕비의 외척이 행사하는 게 세도정치야. 그런데 그 왕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기가 막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도정치가 끝날 때가 언제냐? 흥선대원군이 이제 자기 아들 둘을 키웠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세도정치 시대에, 예. 김조순의 딸이 들어오면서부터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이 세도정치 시대에 어떤 일을 했냐? 이씨, 그러니까 왕의 씨가 이씨였잖아. 이씨를 다 씨를 말리는 거야. 정상적인 남자는 다 역몰했다고 죽이거나, 그냥 암살을 해버리거나, 그리고 다리를 다치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왕족을 살려두진 않은 거야. 씨를 말려버렸어. 그래갖고 이 씨는 다 이제 거의 살아남은 정상인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은 건장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왕위를 이어갈 만한 건강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돌아다니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돌아다니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맨날 고주망태야.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로 세도 가문에 맨날 가서 밥 얻어먹고, 밥 한 술 줘! 막 이러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아주 그냥 천박한 짓을 했어. 별명이 파라코였어. 한마디로 그런 양아치 건달 이런 뜻이야. 파라코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이하응 저 새끼는 저거 등신새끼, 그렇게 부른 거야, 세도 가문에서. 그런데 이 이하응이 그렇게 뒤로는 자기의 아들 둘을,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잘한 학자를 찾아갖고 그 학자한테 공부를 시킨 거야. 아들 둘을. 고종의 형하고 상갓집 개노릇을 했죠. 그래서 고종의 형하고 고종하고를 공부를 시킨 거야. 몰래 숨겨서.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절터가 여기가 왕족이 나올 터다라고 누가 풍수지리를 봐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절터를 불을 질러. 흥선대원군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하응이 불을 질러서
절에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서 내쫓고 그 절터에다 자기 아버지 묘를 써요. 예, 자기 아버지 묘를 써가지고 그 왕족이 난다는 터에다가 지 아버지 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조씨하고 딜을 하는 거야. 당신이 대비로서 앉아있게 해줄 테니까 내 아들을 왕위에 올려라. 대신 그 당시에 큰아들이 고종의 형이 이미 성인이었어. 20살이 넘어갔고 고종의 형을 왕으로 앉히겠다 그랬더니 이하응이 거절한 거야. 안 된다. 왜? 고종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 섭정을 못하잖아 자기가. 그래서 그 미성년자였던 고종을 왕으로 앉히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호패를 다 주민등록을 새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군정을 정리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고 그런 개혁 정치를 폈어. 그래갖고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야. 초기에 쫙 올라가. 그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게 63년이에요. 63년부터 3년 동안 그런 이제 군정 개혁을 해가지고 잘 나갔어.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그 병인 양요가 일어나요. 강화도 앞바다에 프랑스 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조선군이 포로 쏴갖고 내쫓아버린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71년도가 신미 양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두 번. 서양의 배들이 조선에 침략을 했다가 우리 조선군에게 쫓겨난 사건이 두 번이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신미 양요를 거치고 나서 그 척화비라는 걸 세우는 거야. 그래서 외적하고 화친하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모두 외적이다. 이런 이제 그 주화양이 화해하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서양 오랑캐와 같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척화비를 딱 세우면서 흥선대원군이 외교적으로 쇄국 정책을 폈던 거야. 수교 거부 정책. 그런데 그때 이 흥선대원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왜 흔들렸느냐 하면 경복궁을 중건한 거야. 지금의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새로 지어진 거야. 그 전에는 이미 경복궁이 그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의 경복궁으로 중건해낸 게 그게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새로 짓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세금을 거둔 거야.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복궁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왕실의 위엄을 살리겠다고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돈을 엄청 걷어들여. 근데 돈을 많이 걷어들여도 안 되니까 얘가 이제 고액 화폐를 만든 거야. 흥선대원군이 고액 화폐를 만들어서 전문가 나오셨어. 당백전. 당백전이 뭐냐? 그러니까 100배 정도의 화가는 원래 한 양이었잖아. 원래 그 상평통보가 한 양짜리인데 그거에 100배의 가치를 가진 돈이다. 그러면서 화폐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뿌린 거야. 근데 그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물가가 폭등하게 돼. 예.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경제정책에 실패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져. 아까 군정을 개혁했잖아. 군정을 개혁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양반한테도 군포를 거뒀다고. 양반한테 군포를 거두니까 양반들의 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무리한 부역, 강제 노동을 시키고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폭등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흥선대원군한테 등을 돌리는 거야. 그 와중에 1875년 그래서 척화비를 세워서 막 자기 중심으로 섭정을 강화하던 그때 척화비 세운 다음에 중전 민씨가 아버님 이제 물러나시지요. 고종이 성인이 돼버린 거야. 고종이 성인이 돼가지고 그 흥선대원군이 섭정이 끝나게 돼. 공식적으로 섭정을 못하게 되고 중전 민씨가 이제 이 고종을 막 사바사바 꼬셔가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게 73년인가 그래. 73년에 고종의 직접 정치가 시작이 되고 2년 만에 그 강화도 앞바다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일본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포 사격을 유도해.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지난번에 병인 양요 때도 쏴버리고 그 신미양요 때도 쏴버렸으니까 이번에도 쏘면 된다. 그래서 한포를 딱 쐈는데 그 한포 운요 사건 역시 천재들이야. 그게 뭐냐면요. 그 방법이 미국이 일본을 개항한 방법이에요.
미국이 미국이 청나라를 영국이 청나라를 개항할 때 에로우호 사건이라 해서 같은 방법을 썼어.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그 서양 열강이 와가지고 점령할 때 그 방법을 쓴 거야. 그 한포 사격 거리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포를 쏘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에로우호 사건이라는 게 청나라에 밀고 들어간 거였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도 미국이 똑같은 방법으로 열었어. 그게 제너럴 셔머노는 평양에 왔던 거고, 하여튼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 배 찾아봐봐. 그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 배도 똑같은 방법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갖고 일본에서 막 포를 쏘면 국제법 위반 밀고 들어가는 거. 그 방법으로 이게 중국이나 일본을 개항시켰는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맺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이 뭐냐? 이 일본이 마음대로 조선을 측량해도 좋고, 마음대로 측량해도 좋고, 일본의 치외법권을 허용해준 법이야. 그게 강화도 조약인데, 그래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일본한테 해준 두 가지를 그 뒤에 영국, 미국, 독일 다 해줬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최혜국 대우라는 게 또 나와. 최혜국 대우라는 게 뭐냐? 미국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수호 조약을 맺을 때 다른 나라에 좋은 조약을 맺으면 우리도 똑같은 대우해줘라. 그게 최혜국 대우야.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던 그 두 가지를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다 해주는 거야. 조약을 맺을 때. 그게 다 이 강화도 조약 때문이야. 근데 이제 일단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식했기 때문이죠. 국제조약을 맺어봤냐고. 강화도 조약이 뭔지도 모르고 맺으라니까 맺은 건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걸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개화정책이라는 게 펼쳐져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일본 동동구리부터 갖다 바르고 고종도 막 가베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개화정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조선의 원래 전통군, 옛 군인과 그 다음에 일본식 신식 군대하고 차별을 해버린 거야. 차별을 해서 조선군한테는 한복 입히고 그리고 썩은 쌀 주고 일본의 이 신식 군대에게는 막 되게 좋은 쌀 주고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82년도 6년 만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임오군란을 일으키고 이 군인들이 이렇게 된 거는 고종을 살살 꼬신 명성황후가 그 쓸데없는 개화정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복위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근데 이러자 누가 들어와? 그때 청나라가 들어와. 청나라가 딱 들어와서 뭐지? 그러면서 청나라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압송해 가버려요.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면서 명성황후를 살려주지. 그러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를 살려줘. 근데 그때부터 이 명성황후가 생각을 바꾸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고종 부부가 이렇게 계속 개화 정책을 하면 국내의 반발이 심해지니 이 개화 정책을 일시 중단한다. 그래갖고 모든 개화 정책이 중단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일본에 벌써 머리 깎고 일본식으로 막 안경 끼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황당한 거야. 자기는 최첨단 그 신지식인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일본과의 모든 그 얘기를 끊어버리고 그 조선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켜.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그 갑신정변의 내용이 뭐냐. 일본이 그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입헌 군주국을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도 일본의 군사 반란을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입헌 군주국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입헌 군주국을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면서 84년에 2년 만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해라. 왜 청나라가 내정에 간섭하느냐. 그건 정말 내정 간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뭔데 청을 잘라내려는 주장이었지. 근데 얘네들이 일본 놈들을 믿고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럼 일본 군대에서 지원하기로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난을 일으켰는데 청나라가 딱 먼저 도착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딱 몸을 사려. 그래서 얘네들이 뒤통수 맞은 거야, 일본 애들한테. 그래서 맨 놈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서재필이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 갑신정변 세력들이 다 망명을 하면서 갑신정변은 끝나게 돼요. 근데 그 갑신정변 이후에
청일 양국이 조선을 놓고 조약을 맺는 거야. 그 조약은 명성황후가 주도한 게 아니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국이나 미국하고 막 그 조약을 주선하면서 얘가 조선에 대한 자기가 더 친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긴장해 있던 일본이 청나라한테 너 그러지 말고 조약 맺어. 그래서 만약에 조선으로 군대가 출병할 때는 동시에 출병하는 거야. 그걸 일본이 주장을 해. 그래서 청나라가 그래? 그런 거야. 그게 텐진조약일 거야. 내 기억엔 텐진조약이야. 정확한 텐진조약인지 한번 명칭 좀 텐진조약 맞지? 그 조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조선을 착취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조선을 착취하는데 청나라는 정치적 자기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외국과하고 막 조약을 맺으라 그래. 일본 군부 정권은 그때 조선의 경제 침탈을 집중하게 되는 거야. 조선의 경제 침탈을 집중하면서 그 10년 동안의 긴장 관계가 끝나갈 즈음 그 착취가 너무 심해지고 조선의 그 매관매직했던 그 놈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선의 이제 지역 경제가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지역 경제가 죽어간 건 일본 내 그 무역의 문제가 컸어.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조선의 지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주는 첩이 있었어. 첩들한테 마님 그러면서 동동구리무 딱 파는 거야. 그러면 이 첩년들이 동동구리무 사달라고 지주를 막 괴롭혀. 그 지주가 이제 그 첩년한테 잘 보이려고 동동구리무를 사다가 박스씩 아끼려면 이 그 소작 비용을 더 많이 걷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참을 수 없는 수탈을 당하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소작농들의 수탈이 컸어. 그 수령의 수탈보다 소작농의 수탈이 컸고 수령은 수령대로 수탈을 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게 갑오농민 전쟁이야. 갑오농민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런 일본의 10년 동안의 경제 수탈, 신문물이라고 팔아먹은 경제 수탈이 배경이었어요. 청나라는 그 당시 조선 왕조를 대리로 해갖고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조약을 맺으라 그래서 조선의 이권을 팔아먹었고 청나라는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수탈했던 거야. 그래서 이 갑오농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청일 양국을 물러나라 그런 거야. 외세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갑오농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갑오농민 전쟁이 되게 복잡한데 어쨌거나 94년에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곡창지대였고 그때 호남에서 주도한 이유가 뭐냐면 일제의 그 쌀 수탈이 심했어. 일본이 쌀이 안 나. 일본이 쌀이 나지 않는 지형이야. 이렇게 화산섬이라 일본이 대부분의 화산섬이라 화산 토질이라서 쌀이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얘네가 조선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수탈한 거야. 그게 아까 그 첩년들 동동구리무 때문에 지주들이 죄의 쌀을 일본에다 싼 값에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량 부족이 원인이 돼서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 동학농민군이 파죽지세로 거의 그 한양까지 쳐들어와. 관군이 다 깨지는 거야. 관군이 다 깨지면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이때 명성황후가 청나라에다가 출병을 요구해. 청나라한테 출병을 요구했는데 일본 놈들이 청군 출병? 나도 출병? 그래갖고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동학농민 전쟁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압승한 다음에 일본이 압승하고 조선을 막 잡아먹으려니까 나더러 미친년이래. 누구더러 미친년이라는 거야? 누가 미친년이야? 야, 너 박근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여기다 미친년 이렇게 쓰고 싶냐? 하여튼 그래서 이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동학농민군들이 그 스스로 중지해요. 아니야.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동학농민군이 야 이러다 나라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난이 중단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일본에서 갑오개혁을 실시해요. 갑오개혁을 실시하면서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왕실 제도를 지들 멋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동학운동이 다시 벌어져. 그러니까 이걸 일본 놈들이 가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봉준 잡아 죽이면서 갑오농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지들 멋대로 이 왕실을 움직이려고 했어. 그러니까는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야. 러시아에 자기 저기 오빠인가 동생인가를 특사로 보내갖고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막 외눈박이 안경 끼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명성황후가 모든 앞으로 조선의 그 개화 정책은 러시아 고문하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 열이 받은 거야. 청나라랑 10년 대결해서 청나라를 무찔렀는데 어디서 또 하나를 갖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을미사변. 예, 그게 을미사변이고,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뭘 하느냐, 을미개혁이라는 걸 일으켜. 을미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단발령, 머리를 깎아라, 상투를 다 밀어라, 그런 개혁안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유생들이 감히 우리의 중전을 죽여? 이걸로도 화났는데 뭐 내 자존심 상투를 잘라? 이래가지고 유생들이 주도하고 중전을 우리 중전을 지들이 뭔데 죽여? 이래가지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연관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를 저기 데려오는 거, 을미사변, 을미의병, 요게 쫙 연관되는 이야기야. 을미의병이 일어날 때 고종은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가서 그 러시아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조선의 근대사야.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성황후를 욕하는 거야. 명성황후 그 나쁜 년이 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선의 안방을 내줬대. 아니, 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선의 안방을 내줬다. 누구의 입장이야 이거? 누구의 주장이야?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주장이에요. 일본이 볼 때는 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분노할 일이지만 고종과 명성황후 입장에서, 고종 부부의 입장에서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제이야 이게. 외세를 끌어들여서 오랑캐를 막는 방법.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통제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명성황후만 욕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나쁜 년이라고. 나쁜 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내 나이 이상의 사람들은 명성황후를 다 나쁜 년이라고 알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 그럼 난 언제 바뀌었냐? 김영삼 때 국사교과서가 바뀌어. 김영삼 때 국사교과서가 바뀌고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바뀌게 돼. 그러면 이게 나오게 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 명성황후가 욕먹는 이유가, 민비라고 욕을 했던 이유가 일제 입장에서 욕한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명성황후는 때려 죽일 년이지, 찢어 죽일 년인 거야. 왜? 일본의 조선 그 식민지화를 20년이나 늦춘 요망한 년인 거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덩달아 욕하냐? 세금을 낭비하고 호화 사치했다는 부분을 비판하고 싶으면 명성황후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비판해도 돼요. 그러나 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선의 안방을 내줬다라는 비판은, 그건 지극히 일본주의적, 일본의 제국주의적 관점이야. 그걸 덩달아서 얘기한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그렇다 해서 명성황후로면서 국모라는 둥 그렇게 치켜 세울 필요는 없어. 명성황후가 잘못한 것도 있지. 그러나 명성황후의 외교적인,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오랑캐를 제압하려고 했던 방법은 매우 유효한, 그 당시에 처절했던 방법이었다. 그건 인정해야지. 왜 일본 놈 편에 서서,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의 편에 서서 똑같은 논리로 명성황후를 욕하냐고.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비판해. 왜 꼭 민비라고 불러? 조선의 어떤 왕비를 민비라고 불렀어? 그리고 왕비라는 말도요, 그 왕비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냐, 그 일본의 국왕을,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른 놈들의 표현이야. 정확한 우리 명칭은 중전이에요. 그 주상이라고 불렀고 중전이라고 불렀어. 그걸 함부로 상왕,
그 이전의 왕은 상왕이라고 불렀고 중전, 주상 이게 공식 명칭이야. 그런데 왕, 왕비 이렇게 부르는 게 무슨 얘기냐. 왕과 왕비라는 표현은 자기네들은 천자의 나라, 하늘이 내린 황제의 나라에서 주변의 속국의 왕을 부를 때 왕과 왕비라고 부르는 거야. 왕과 왕비라는 표현이 일본은 천황의 나라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속국 식민지들, 허접한 나라들이라서 왕과 왕비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런 말에 따라서 왕비, 그러니까 뭐 중전 민씨를 민비라고 부르는 게 뭐 문제냐. 씨발 지랄하고 앉아있네. 조선의 역사책에 누가 그렇게 썼어.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왕의 부인을 왕비 민씨 이렇게 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래서 명칭을 정순왕후 그년이 나쁜 년이다, 명성왕후 그년이 나쁜 년이다, 이건 괜찮아. 그런데 굳이 명성왕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건 그건 식민사관론자들의 의도라고. 악의적 의도. 왜? 지네들이 조선을 망에 마땅한 나라, 정말 조선은 천박하고 못돼먹은 나라, 명성황후라는 나쁜 년이 조선을 다 수탈해서 자기네들이 구했다, 그런 논리를 피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덩달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명칭을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조라고 부르면 안 되고 명성황후 조선왕조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왕을 비판할 때 뭐 영조를 비판하고 정조를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이산을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산? 그 드라마 이산? 그거 나쁜 거예요. 정조를 왜 이산이라고 불러? 그게 바로 이씨 조선의 개념으로 이 역사를 읽은 사람들이 쓰는 거야. 실제로요,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책이 엄청 나왔어. 뭐 백성의 눈으로 본 조선왕조 막 이러면서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다, 그런 주장을요 정말 서점에 다 깔려 있었어. 그걸 조중동에서 엄청 팔았어. 막 홍보해가지고 그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라는 논리로 쓴 역사책이 서점가에 다 깔려 있었던 거야. 그런 거를 내가 아프리카 방송 시작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 2007년까지는요 서점에 전부 다 그런 책들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일전쟁이라는 책도 있었어. 그때 조일전쟁,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거는 조선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으니까 조일전쟁이라고 불러야 된다.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정말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 당시 일본이 하나의 국가였다면 뭐가 같아야 돼? 군복이 같아야 돼. 근데 걔네는 국군이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다 해적들이라서 부족별로 해적들이 지네 부족을 상징하는 깃발 들고 그 해적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외적이라고 부른 거야. 임진년에 외적들이 나와서 일으킨 난,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일전쟁이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말 80년대에 대명이라는 소설, 대명이지, 대명인가 대망인가라는 소설이 그 굉장히 긴 시리즈 소설이야. 그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그 책을 전부 다 집에 한 재씩 사다 놨어. 대망?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의 새 영웅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장군의 전쟁 이야기야. 그래서 일본판 삼국지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원래는요 삼국지가 유행했어요. 60년대까지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삼국지 수호전을 읽으라 그랬지 대망 읽으란 얘기가 없었어. 그런데 누가, 이 박정희 전두환 군부가 이 대망이란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거야. 그래서 이 대망이라는 책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연결되는 거고, 메이지 유신을 미화하는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자들이 퍼뜨린 책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의 그 세 마리를, 그 세 잡놈을 굉장히 영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 오다 노부나가는 카나리아가 안 울면 죽여버려라.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고문을 해서 울게 하라.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카나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일본 전체를 통일하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일본의 새 영웅. 야, 씨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영웅이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영웅이야? 어느 나라 영웅이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뭘 했냐 하면 그 일본 외적들한테 우리 조선 남자의 코와 귀를 잘라와라. 죽이고 코와 귀를 잘라와라. 그래서 죽은 일단 농가를 쳐들어가면 이놈들이 아버지를 죽여.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 다음에 코하고 귀를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 그 다음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윤간을 하는 거야. 엄마가 저항을 하면 나무에 묶어놓고 윤간을 하고 팔다리를 잘랐던가? 팔다리를 자르고 윤간했던가? 그런 짓을 자식들한테 보게 해. 그 다음에 자식들을 끌고 노예로 데려갔어. 그게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야. 그게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정말 18색깔 볼펜으로 진짜 용문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새끼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영웅이야? 그걸 한글로 그런 새끼를 영웅이라고 써? 이 씨발 너네들은 조상이 누구냐? 어? 너 일본 놈이냐? 어떻게 그게 영웅이야? 걔 잔놈이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걔 잔놈이야. 어따 대고 영웅이란 주장을 해. 그런 놈들이 쓴 책이 조선이 망해 마땅하단 책이었어요.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이야. 조선이란 나라는 치떨리게 나쁜 나라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선의 문화는요, 조선의 문화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였어. 뛰어난 역사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600년에 걸친 왕조의 역사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야.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게 위대한 조선의 역사야. 그래서 조선 왕조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조라고, 이씨 왕조 2조 이렇게 얘기하고, 왕비를 민비라고, 중전을 민비라고 격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를 당파 싸움으로 망해 마땅한 나라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돼. 한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식민사관을 얘기하면 갑자기 누가 나와서 물타기를 해. 누가 물타기를 하느냐? 우리 조선이 원래, 우리 민족이 원래 중국을 지배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상고사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을 본토를 다스렸다. 그게 환단고기. 그 환단고기라는 게 그게 일제강점기 때 퍼지기 시작한 책이고, 그 환단고기의 내용이 일본 애들이 주장한 내용이야. 일본 애들이 그 조선이란 부분이 그대로 일본으로 바꾸면 돼. 일본 애들이 지네가 중국하고 조선을 지배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백제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지네 왕실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얘기 왜 하냐 하면, 조선이 지네 거란 얘기, 조선이 자기네 땅이라는 근거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선을 침범해도 되는 이유가 자기네가 조선의 원래 왕족의 후예니까 조선은 지네 거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백제 얘기하는 거야. 몰랐지? 백제의 왕실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그게 정말로 조선의 백제를 추앙해서가 아니라 지네가 조선을 지배해도 된다라는, 왜냐하면 자기네 왕실이 백제 왕실에서 왔기 때문에 조선이 지네 거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중국을 다 점령해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주장을 한 걸 그대로 조선으로 바꿔갖고 한단고기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결국은 뭐냐면 우리 조선은 침략한 적이 없어. 어느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 환단고기는 중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중국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진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중국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 환단고기가 나온 이유가 소위 그 일제 식민사관을 퍼뜨릴 때 그때 민족사관이 나와.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살려야 된다. 민족의 정기를 살려야 된다면서 우리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물타기 하려고 나온 게 환단고기야. 우리 민족의 영웅을 이야기할 때 원래 우리는 이게 한반도에서 역사가 아니야. 을지문덕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 우리는 원래 중국이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서 그게 일본의 역사책이래. 일본에 전해진 역사책인데 그걸 조선으로 표현을 바꿔갖고 퍼뜨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기에 빠져서 그게 굉장히 진짜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돼. 그게 착각이라고. 지금 젊은 사학자들은 그 환단고기와 일본의 역사책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건 우리의 정통 민족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언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김대중 노무현 때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었어. 기억나요? 김대중 노무현 때 많은 시사 교양 프로가 나타나. 그러면서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들이 나와서 굉장히 옛날에 숨겨진 역사들을 막 굉장히 멋있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장보고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한 편 한 편 막 찾아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 뉴라이트 애들이 쫙 책을 깔아놓은 거야. 뉴라이트 역사가들이 그렇게 책을 쫙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책을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막 홍보를 했어. 조중동에서 일명 광고로 막 홍보하니까 사람들이 그땐 조중동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 그래서 그 책을 다 본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텔레그램으로 외국에 가 있는 학생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권한 책이 대망이다. 그러면서 나더러 오해하지 말고 그 책을 좀 읽어봐 달라는 거야. 야! 그런 일본의 잔놈들 책 읽을 시간 없어. 그런 책 볼 시간에 삼국지도 한 번 더 읽어. 황석영의 삼국지. 어디서 개소리야 진짜. 그래서 나는 아마 얘네들이 방폭을 시키지 않았으면 오늘 이 긴 역사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젯밤에 내가 민비라고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채팅창에서 난리를 폈다는 거야. 그 보신 분. 어젯밤 11시 반쯤에 내가 민비라고 부르지 말고 명성황후라고 부르라 그랬다고 개지랄 떨었대요. 보셨어요? 그러더니만 방폭이 돼버린 거야. 지네가 민비라고 주장하다가 이 방폭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방폭 안 시켰으면 내가 이 얘기를 다시 할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똑같이 그렇게 뭐 자기가 네가 좌파란 증거가 어딨어. 자기는 좌파인데 민비라고 생각한대. 네가 그럼 좌파란 증거를 대봐. 네가 그동안 좌파 활동을 한 증거를 대봐. 우리 방에서 유일하게 쓴 글이 민비라는 호칭에 대해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한대. 네가 좌파인지 어떻게 알아? 또 한 사람은 우리 방에 딱 2편의 글을 썼어. 그게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야. 1년에 한 번씩.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무슨 역사에 관련된 기사 한 번 퍼온 적 없는 사람이 명성황후라고 부르면 안 되고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글만 딱 썼어. 이것들이 진짜 이건 여러분 역사 전쟁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쟁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민족문제연구소 검색해 주세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누구냐 하면 실제로 이 친일 민족 문제,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그동안의 친일파들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모아갖고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민족문제연구소야.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바라볼 때 지금은 100년 전쟁이다. 191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전쟁 기간이었다. 일제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침범한 일제와 그들을 물리치려는 우리 민족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100년 전쟁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백년전쟁 시리즈가 현재까지 2개가 있어. 하나는 이승만에 대한 숨겨진 진실, 또 하나가 박정희에 대해서 숨겨진 진실. 근데 이 백년전쟁이 지난 12년 대선 때 나온 거야. 결국 이걸 한 200만이 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 근데 여기에 무슨 조작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근데 조작이 됐다는 게 뭐냐? 뭐냐면, 이승만하고 이승만이 바람폈던 여자하고의 사진을 둘이 범죄자처럼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패러디. 백년전쟁 안에 이승만하고 이승만이 바람피다 잡힌 여자, 그 둘을 범죄자처럼 해갖고 패러디 사진으로 그래픽 처리를 한 거 있어. 그게 조작이라고. 백년전쟁 전체가 조작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미,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동영상을 수정했다. 수정 안 했어요. 그런 허위사실을 막 유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 그리고 그거를 RTV라는 케이블에서 그 백년전쟁을 상영을 했어. 그랬더니 RTV에다가 경고를 한 거야. 이명박 때. 아니야. 박근혜 정부 때 13년에 그 RTV에다가 징계 조치를 내렸어. 그 문제가 있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그 다큐를 틀었다고.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결국 숨기고 싶은 이승만 박정희의 비밀을 못 틀게 하는 거야. 위축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들어가서 백년전쟁이라는 걸 꼭 찾아서 보세요. 그거 온 국민이 한 번씩 꼭 봐야 돼.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을 링크를 걸어놓으면 그걸 막 신고해가지고 그 링크 된 내용을 삭제시켜. 이놈들이.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 가면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있죠? 예.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백년전쟁 1, 2를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첫 번째 역사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동안에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 그런 분들 그동안에 몰랐다가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 오늘 도움이 좀 됐어요? 이 근현대사 이야기를 내가 정기적으로 해요. 보통 이상하게 가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 이게 우연이겠지?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와서 나한테 항의하고 오늘 또 항의하고 그러겠지.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이제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고 또 지랄 연병을 떨겠지. 네. 자, 망치부인 방송 볼만 하십니까? 어머.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또 녹화 파일이 날아갔어? 가만있어 봐. 9월 1일. 아이씨, 날아간 줄 알았네. 네. 지금 내 컴퓨터를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 할게요. 화장실 갔는데 또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아까 3,400명 보고 있던데 추천은 2,400. 1,000명이 추천 안 하고 보더라 이거야. 이들은 누구일까요? 항상 800명이 추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0명이 추천 안 했네? 니들 정체가 뭐야? 방송 재밌게 봤으면 추천해야 될 거 아니야. 망치부인님 너무 재밌어갖고 추천을 깜빡했어요. 야! 망치부인님 저 여친이랑 방송 보고 있어요. 추천 한 개만 하고. 망치부인님 여기 우리 단체로 봐요. 추천 한 개만 하시고요. 예? 추천하는 그 시청자가 참다운 시청자. 추천은 공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900,
30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추천 안 한 3,400명 니들의 정체가 뭐야? 니들 나중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네 다리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바라보며 그때 망치 부인이 추천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찌감치 추천할걸 이라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야. 예. 다음 이야기는 오늘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2가지가 들어왔는데